지난 녹음에 이어서 기록 연습 제3부 기록하는 법 세 번째 영감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제 에버노트에는 일으켜준 말들이라는 노트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내게 닿은 좋은 말들을 적어두기라는 기록이 내게 닿았던 따뜻한 말들, 주변 사람들이 건네준 힘이 된 말들을 적어두는 기록이라면 일으켜준 말들에는 제가 살아내고 싶은 문장들을 모읍니다. 읽고 지나가 버리는 문장이 아니라 꼭꼭 씹어 내 것으로 소화하고 싶은 문장들, 침대맡의 전등처럼 창가의 화분처럼 가까운 자리에 두고 함께 살고 싶은 문장들을요. 실제로 그 문장들은 저를 몇 번이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작은 노트든 메모 앱이든 블로그 비공개 게시판이든 내 인생의 문장을 기록해 두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곱씹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지요. 저는 기록하는 습관은 별로 없는데 노트를 모으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예쁜 노트를 보면은 그냥 무조건 자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놓고 쓰지도 않고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을 만나고 나서 그 노트들을 꺼내서 각 용도별로 좀 구분을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멋진 기록들이 쌓여질 것 같아서 기대돼요.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배워보죠. 글감 수집. 이번에 소개할 기록은 에세이를 쓰고 있거나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글감을 찾기 위한 방법은 많을 테지만 여기서는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종류의 소재만 골랐습니다. 예를 들면요. 첫 번째, 흔한 마음을 포착하고 기록하기. 마음의 수면에 어떤 파동이 있는 순간을 캐치하고 되도록 솔직하게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친구와 대화하다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영화를 보다가, 소설을 읽다가, SNS를 훑어보다가 뭔가를 느꼈다면 그것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뭔가를 느꼈다면 거기에 글감이 있는 법. 두 번째는 일상의 디테일을 기록하기입니다. 흔한 마음이 안을 들여다보는 일이라면 일상의 디테일은 밖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들은 것을 기록할 수도 있고 본 것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올 생각이 없거든요. 찾아 나서야 하는 건 언제나 이쪽입니다. 말 그대로 받아 적어 보세요. 일상의 디테일을 받아쓰게 한다는 기분으로 기록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 빌려 쓰는 글감 기록하기. 일상에서 무엇이든 읽을 때 주울 수 있는 글감입니다. 내가 읽고 좋았던 글에서 소재 혹은 의미만 한 줄 뽑아서 내 식대로 새로운 글을 써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버스를 타고 고향집에 가는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블로그 일기로 올린 것을 보고 나도 다음에 시골집에 가면서 한 편의 글을 써봐야겠다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내 방식대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겨야겠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작가가 제공하는 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글감을 모을 땐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아요. 첫 번째, 바로 메모하기. 대화 중이든 지하철 안이든 무조건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메모한 것을 알맞은 서랍에 넣기. 저는 에버노트를 쓰는데요. 그 1번에서 끼적여둔 메모를 주로 쓰는 노트 앱의 각 카테고리에 분리해 넣어두는 겁니다. 알밤을 주었다면 알밤 바구니에, 도토리를 주었다면 도토리 바구니에, 그렇게 나눠둔 바구니를 가지고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거죠. 바로 주어둔 글감으로 뭐라도 쓰기. 위에서 말한 기록은 글쓰기를 위한 곳간을 채우는 일이지만 곳간에 든 것들로 밥을 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글감을 모았다면 써야겠죠. 앞에서 설명한 매일 일기 쓰는 습관을 참고해 보세요. 요즘엔 글 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100일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블로그에 100일 챌린지 기능이나 챌린저스 앱, 카카오 프로젝트 100 등을 이용해 꼬박꼬박 달성 여부를 표시하고 성취감을 셀프 충전하는 방식이죠. 저에게는 이렇게 수집한 문장을 넣어두는 문장 서랍이 있습니다. 각각의 서랍은 서랍문에 이름표를 붙이듯 제목을 붙여두었어요. 행복, 재능, 가족, 책, 예술, 여행 이렇게요. 이렇게 키워드를 나누어 만든 여러 개의 노트에 각각 그 주제와 관련해 모은 발췌 문장들이 들어있는 것, 이것이 제 문장 서랍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 서랍은 주로 이런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울린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몰라봤다. 성공해야 행복하다는 사람과 행복하면 그게 성공이라는 사람은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러면 저는 휴대폰의 노션 앱을 엽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제목의 노트에 이 문장을 추가하는 거죠. 이처럼 TV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웹서핑을 하다가 마음에 꽂히는 문장을 발견하면 주워다가 해당하는 서랍에 넣어둡니다. 내 마음 같은 문장, 내가 동의하는 문장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문장 역시 주워둡니다. 여러분도 좋은 문장을 모아두는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는 영감에 대한 기록 중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의 씨앗 모으기. 영감에 관련된 기록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마도 책 기록의 쓸모를 쓴 마케터 이승희님의 영감 노트일 텐데요. 실제로 그의 계정에 영향을 받아 영감 노트로 기록을 시작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명이고요. 영감 노트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기록은 너무 비장해지면 부담스럽기 마련이거든요. 각자가 하는 일에 필요한 영감도 또 나한테 영감이라 느껴지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니 제한을 두지 말고 내가 맞닥뜨리는 것 중 좋은 아이디어다 느껴진 순간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디자인이 참신해 눈길을 사로잡는 간판을 찍을 때도 있고 트위터에서 본 남의 문장을 캡처해서 올릴 때도 있고 다만 어떤 점에서 눈길이 갔는지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덧붙여서요. 나중에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발상이나 기획을 해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점을 저축하듯이 기록해 두는 거예요. 이런 의견을 덧붙여두지 않으면 나중에 보았을 때 왜 저장해 둔 것인지 잘 생각나지 않기도 하거든요. 2번째는요. 좋은 제목과 카피 모으기.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주로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하는 일이다 보니 한 편의 글에서 제목을 뽑거나 이 기사의 한 줄 요약글, 페이스북의 바닥글 등을 쓰는 일이 중요한데요. 콘텐츠가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나치지 않고 이 콘텐츠를 보게 할지, 어떻게 관심을 끌지 늘 고민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보고 마음이 꽂혔던 카피나 제목을 모아서 기록해 둡니다. 센스 있다고 생각했던 표현, 웃음을 터뜨리게 만든 카피,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책 제목, 기어이 지갑을 열게 했던 온라인 쇼핑몰의 홍보 문구. 기록은 결국 생각의 저장소입니다. 잘 기록해두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엔 나만의 콘텐츠가 될 기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카이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에서 수집한 순간들이 개인적인 기록이라면 조금 더 공적인 용도의 아카이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모으면 콘텐츠가 되겠는데 싶은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 친구는 돈가스 덕후여서 자신이 다닌 전국의 돈가스 맛집에 대한 후기를 남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주를 보러 다니는 취미인 친구는 언젠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전국의 사주집 후기 계정을 만들 거라고도 했어요. 나의 관심 분야인데 아직 정리된 정보가 없다 싶으면 여러분이 바로 그 분야의 첫 번째 기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계정 중 아카이빙의 측면에서 반가웠던 기록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더 노포페이스. 뭐가 생각나시죠? 노스페이스. 이것은 오래된 가게, 그야말로 노포를 소개합니다. 2사람으로 이루어진 노포 탐험대가 운영하고 있어요. 평소 노포에 다니는 걸 즐기던 2사람은 이 탐험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보면 어떨까 이야기하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고 해요. 산 모양의 이모지로 평점을 남기는 위트도 귀엽답니다. 사라져가는 오래된 한글 간판들을 필름 카메라로 기록해온 계정 주인이 그 간판들을 아카이빙하는 곳도 있어요. 누군가 의미를 담아 이름을 만들었다면 그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간판을 읽는 독자가 되기로 했다고요. 이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 간판들이라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시작해 이런 기록을 지속해 나가면
콘텐츠 선점 효과도 있고 나중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만의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도 이론 기록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돌아가 자기만의 기록을 시작해 보세요. 저는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라는 책에서 동네 식물 수집에 대해 쓴 적이 있습니다. 동네 친구가 있고 동네 맛집이 있듯이 동네를 산책하다 마주치는 식물들을 그렇게 부른 것인데요. 옛날 주택 대문 위에 담벼락 아래에 2층 창가에 누군가 정성 들여 키우고 있는 화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사진을 찍곤 하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남겨둔 기록이 이 책에서 한 편의 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인스타그램에 아카이빙 해보면 어떨까 싶은 주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인스타그램 부계정은 최대 5개까지 추가할 수 있답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챕터 4번째입니다. 기록하는 법 4번째, 사랑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 챕터에는 제가 정말 꼭 해보고 싶은 아름다운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엔 가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빅토리 노트는 작가의 어머니가 그를 낳던 날부터 꼬박 5년간 쓴 육아일기입니다. 대학에 떨어져 상심하고 있던 19살 딸에게 엄마는 원래 20살 생일에 주려던 것인데 지금 힘든 시기니 좀 땡겨서 주는 거라며 한 권의 노트를 건넵니다. 12월 29일, 하나가 태어난 지 2주일이 됐다. 아직 여행하기에는 무리였지만 아빠 혼자 지내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부산으로 왔다. 중략하고요. 하나는 아마 여행을 가장 빨리 시작한 아이일 거야. 5월 14일, 엄마 내가 빤스 입었다 하며 팬티를 입은 게 신통한 모양이다. 기차가 강만 지나가면 낙동강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대더니 진짜 낙동강을 보곤 바다네 한다. 1월 12일, 요즘 와서 부쩍 하나가 어리광이 늘어 자다가도 깨어서 찾는 바람에 엄마가 잠을 깊이 잘 수가 없구나. 아빠하고 엄마하고 작은 방에 있을 때 문소리가 나면 온다 또 온다며 둘이서 마주보고 웃는단다. 요새는 오빠 춥다고 방문을 정확히 닫고 캄캄한 마루를 지나 우리 방문을 연 뒤 또 정확히 닫고 내 품속으로 들어와서 목을 끌어안는구나. 아 귀여워. 만면에 미소를 띠고 읽게 되는 나머지 일기들은 꼭 책에서 찾아보시길. 그 후로 빅토리 노트를 늘 머리맡에 두고 생일마다 꺼내서 읽어본다는 김하나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가장 처음 5년이 아니 그 이상의 인생이 내게 생겨난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들춰볼 때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위해 몰래 기록을 남겨두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시간을 쌓는다는 것은 마음을 쌓는 일과 같아요. 무엇보다 그렇게 쌓인 마음은 힘이 강해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랑받은 기억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 빅토리 노트를 꼭 한번 써서 전해주고 싶어요.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도 좀 마음이 뭉클해져요.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 걸음, 미소를 기록하기. 언젠가 친구의 친구가 이런 말을 전해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쓰던 낡은 폰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돌아가신 엄마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몹시 그리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 목소리가 어땠는지 희미해진대요. 그 긴 세월 동안 동영상 하나 찍어놓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 동안 곰곰이 엄마 목소리가 어땠더라 떠올려 봤어요.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하기도 힘들 뿐더러 내 마음속에만 파동을 일으키는 그 목소리를 붙잡아 두고 기억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로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시골의 부모님 집에 다녀올 때마다 짧은 영상을 한두 개 찍는 거예요. 막상 영상으로 남겨두었을 때 거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기는지 요즘엔 자주 놀라곤 합니다. 한 번씩 큰 파도 같은 바람이 불어오면 시골집 주변을 감싼 소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내는 소리들, 그 사이사이로 파고드는 아빠의 경운기 소리, 대박이가 왕왕 짖는 소리, 엄마가 손수레를 끌고 가며 내는 마찰음, 밭둑에 서서 나를 부를 때 엄마의 씩씩한 목소리, 해가 지면 합창하듯 시작되는 개구리 울음소리. 그 영상을 재생하는 것만으로 그 공간,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해요. 거기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가만히 고여
언제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을 기록해야 하냐고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세요. 우리가 사랑한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테니까요. 이제 기록 연습이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요. 소중한 사람의 손글씨 모으고 기록하기. 자라는 동안 늘 엄마의 쪽지가 집안 어딘가에 놓여 있곤 했습니다. 엄마 논에 간다. 부엌에 옥수수 쪄놨다. 학교 잘 다녀오렴. 냉장고에 반찬 꺼내 먹어라. 엄마 아빠 오늘 들에서 늦게 온다. 오빠와 저는 그걸 한쪽으로 치운 채 옥수수를 먹고 밥을 꺼내 먹고 더러 싸우다가 울기도 했을 거예요. 알뜰한 종이에 굵은 매직이나 사인펜 같은 것으로 써내려간 무뚝뚝하고도 다정한 쪽지를 볼 때면 인숙 씨의 주름진 손을 떠올립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록이라기보다 수집에 가깝겠지만 앞으로 인숙 씨의 쪽지를 모두 모아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 더 이상 쪽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테지만 남아있는 쪽지들이 있다면 내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멀리서 늘 걱정하고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내내 사랑을 적어 보내준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 이 책의 에필로그로 이 녹음을 마치려 합니다. 에필로그니까 좀 솔직해져도 되겠죠? 저에게는 실패한 5년 다이어리가 한 권 있습니다. 2012년 새해부터 야심차게 쓰기 시작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듬성듬성 이가 빠진 기록들을 하게 되었고, 그럼 또 그게 보기 싫어서 일기 쓰기를 더 미루게 되곤 했어요. 한동안 저는 그 일기장을 필사적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그건 일상의 기록이 아니라 나약함의 기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펼쳐보면 5년 다이어리는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2012년 4월 13일엔 봄꽃을 찾아 군산 여행을 떠났지만 군산의 날씨는 아직 한겨울이었군요. 2014년 2월 3일엔 눈 내린 한라산을 찾아갔네요. 한라산을 간당간당한 LPG로 올라 간당간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4년 6월 22일엔 갓 태어난 첫째 조카를 보러 서울에 올라온 엄마가 저의 작은 자취방에 머물다 간 기록이 있습니다. 밤에는 엄마와 막걸리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고 이튿날 아침엔 함께 집 앞 개천을 걸었다고요. 엄마와 보낸 그런 하루도 있었구나. 그건 정말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라 조금 놀라고 맙니다. 어떤 해는 3월이 통째로 비어있고 어떤 해는 거의 일기를 쓰겠다는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 다이어리에도 기록해두니 기억하게 된 일상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맨 앞에 저 문장은 고쳐 써야겠어요. 저에게는 쓰다만 5년 다이어리가 한 권 있습니다. 라고. 이 기록은 결코 실패가 아닐 테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어떤 기록이든 결코 숙제처럼 여기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기록은 어디까지나 즐거워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일이니까요. 평범한 일상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오늘을 미래로 붙여두기 위해, 내 인생의 순간들을 간직하기 위해 우리는 기록을 다짐합니다. 그러니 완전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 기록이 좋은 기록일까? 그런 고민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게 편한 방식으로 기록하되 오로지 나의 즐거움을 위해 지속하세요. 제가 기록하는 데 지칠 때면 한 번씩 떠올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같은 날씨는 한 번도 없었다. 우리가 태어나 지금껏 사는 동안 같은 날씨는 같은 하루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오늘을 어떻게든 남겨두고 싶어집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떤 기록을 시작하든 시간이 쌓인 기록은 그게 무엇이든 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란 원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무엇이든 기록해 보세요. 매일 기록하는 사람은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막막하게 여겨진다면 먼 훗날 이 기록을 들여다볼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쌀랑눈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어떤 기록 앞에서 조금 피로하고 차분한 낯빛을 한 내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요. 모든 기록에는 그것을 시작한 첫 번째 날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이어도 좋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예요. 당신이 기억하기로 마음먹은 기록에 대해 들려주세요. 제 녹음도 여기까지입니다. 새 학기 새 노트를 받은 사람처럼 설레는 기분으로 이 책을 읽었고요. 또 무언가를 기록하고 싶은 간질간질함이 몽글몽글 솟아나네요.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